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. 사람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, 나아가서는 영혼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저기 저 서 있는 사람은 내 장인의 딸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또 다른 한 사람은 저기 저 서 있는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.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이 간결하고 듣는 사람이 쉽겠습니까? 후자가 더 간결해. 그렇습니다. 개인이나 사인 간에는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든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이지만은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표현은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. 앞으로도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무위원이 되고 장관이 되시면 표현을 훨씬 더 정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노력하겠습니다. 혹시 노인요양원이라는 시설을 들어보거나 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? 노인요양원. 네.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시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가장 시급한 점이 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, 이 노인요양원 문제는 어린이집과 같이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일부 언론에서는 요양이 아니라 사육이었다. 또 11월 5일 대구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81세 된 노인을 폭행을 해가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.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.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를 교육을 시킨다 뭐 하는 건 전부 껍데기입니다. 이 요양보호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. 공급 과잉입니다.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. 2008년 7월 달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될 당시 시설은 300여 곳에 한 3만 명밖에 없었습니다. 이게 7년 만에 4,300개로 늘었어요. 시설이. 3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가 1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. 그 사람들은 한 달 죽도록 일해도 하루 10시간 일해서 10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. 도저히 기본 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.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방임 내지는 방조한 죄가 있습니다. 이래 될 줄 뻔히 알고 있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뻔히 알고 있다고요. 뻔히 알고 있는데도 눈 뻔히 뜨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와가지고 뭐 실태조사를 하느니 뭐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올리니 호들갑을 떨지만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. 이게 취임을 하시면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. 경제학자십니까?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?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. 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 대부분이 정상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요양보호사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. 자기들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. GDP 2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하루 10시간 일해서 월 10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.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. 네. 보건 의료 분야에서 첫날 이야기했습니다. 수많은 불만, 수많은 불안, 수많은 불신, 아비규범이에요. 취임하시면은 하나 아이템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긴 기간 동안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네. 깊이 성찰하십시오. 네. 이상.